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역전 상황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김보엽 기자. 예, 통합당의 첫 데드크로스를 허용한 민주당은 지금 이란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리얼미터 조사 아까 짚은 대로 뒤집혔고요. 오차범위 이내지만 민주당의 통합당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가 어때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예. 후속 조치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이 다시 평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박주민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전당대회 때는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게요.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에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건 우리 당에 보내는 국민들의 경고다. 당이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미진했다라고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국회에서 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채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채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 진단은 부동산에서 찾았습니다. 국민들이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으로 고통, 어려움이 생기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준다. 증세, 규제 같은 강공책을 내놓을 때는 국민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고통이 일단 컸지만 결과가 좋아진다면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낙관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쪽 반응은 없나요? 청와대는 늘 지지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오만한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조사 결과에 영향받지 않고 묵묵하게 할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면한 수해 복구, 코로나 방역, 부동산 안정화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뚜벅뚜벅 국정 행보를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새로 청와대 수석들이 오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중한 시기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성공하면 국민도 좋고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도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을 충심으로 보필하겠다. 그리고 충언을 아끼거나 게을리하지 않겠다. 야당과도 소통이 아니라 대통을 하고자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김종호 민정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민정수석실로 오게 돼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쪽은 분위기 좋겠네요.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이 현명해서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았나.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겠다 이런 얘기했고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당이 한 것도 없이 지지율이 오르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더 혁신하고 정강정책 개정으로 국민들에게 변화를 실감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치권의 반응들 일단 정리해봤고 예. 이런 이 데드크로스가 벌어지게 된 원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 총선 압승 이후 불과 4개월 만인데요. 그러게요. 부동산 정책이 제일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청와대와 정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죠. 예.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남북관계도 또 과거로 회귀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사건도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 조사와 관련하면 중도층이 커 보이는데 핵심은 아무래도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의 이탈 조짐이 보이고 통합당은 과거에 지지를 유보했던 전통적인 지지층이 복원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래통합당은 사실 막말 안 하고 사고 안 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자기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또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여론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민심은 대단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억을 되돌려 보면 총선 전에도 민주당의 위기를 진단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 언론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에 대해서 예. 검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실현성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국의 총리한테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민주당이 너무 오만하다 얘기가 나왔었고 여론조사에서도 당시에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쪽이 조금 우세했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여당 견제론, 정부 여당 견제론이 50%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압승한 뒤로 그걸 좀 잊어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론 다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된 법을 강행 처리한 것.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금융 실명제처럼 정광석화처럼 팍 해야 시장의 충격을 줄인다 이런 논리도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그렇죠.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네. 사흘 만에 모든 법이 입법부터 통과까지 돼버리니까 아 이거 나중에 정기국회 때까지 여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좀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예.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좀 주눅드는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당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목소리도 나오고 역동성이 필요한데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길을 죽이는 그런 네.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그 소통 문제 지적도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지만 그게 주로 수석 보좌관 회의나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앞에서 하는 모두 발언 해서 이게 일방적이란 말입니다. 부동산 문제 그리고 또 청와대 내에서의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럴 때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예,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지속적으로 터져나온 각종 갈등 그렇습니다. 보도들 예. 또 한동훈 검사장 몸싸움까지 갔던 어떤 이런 맞습니다. 모습들 이런 것들도 민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예.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 아무래도 2주 뒤에 전당대회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컨벤션 효과를 누리려면 컨벤션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들이 워낙에 점잖은 분들이어서 서로 싸움을 잘 하지 않죠.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남은 2주 동안 민주당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후 7시 5분 2부 시간에 이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고 지지도 어떻게 끌어올릴 건지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자키 핫세븐이었어요.